서울 한복판, 반짝이는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이른 새벽 커다란 검은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40 가까운 나이로 보이는 최재훈이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돈을 가진 이였고 깔끔하게 손질된 옷차림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의 자부심과 성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길이 막혀 잠시 신호 대기 중일 때 창밖으로 시선이 머물렀다. 그는 무심코 창문 너머를 보다가 한 노숙해 보이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초라한 옷차림을 한 채 사람들에게 간절히 손을 내밀고 있었다. 최재호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왜 일도 안 하고 저렇게 구걸만 하지? 그는 혼잣말하듯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다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그의 차 앞으로 다가왔다. 차창이 두드려지자 그는 순간 망설였지만 습관처럼 창문을 내렸다. 그러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하지만 혹시 식사 한 끼만 사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할머니는 간절해 보였고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최재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미안합니다. 저도 지금 바빠서요. 다음에 오세요. 할머니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녀는 실망감 어린 눈빛으로 뒤로 물러났고 곧 뒷차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최재호는 서둘러 자동차를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괜히 귀찮게 얽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다. 회사로 가는 길, 뭔가 찜찜한 기분이 스쳤지만 금세 잊어버리려 애썼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의 자기 사무공간으로 올라갔다. 담당 도움꾼 비서인 김 씨가 달려와 일정표를 건넸다. 오늘 투자 관련 회의가 오전에 잡혀 있고 오후에는 새로운 사업안 검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버님 제사입니다. 그 말에 최재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고 있어요. 잊지 않았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는 냉정하게 대답하고는 곧 회의실로 걸음을 옮겼다. 그날 오전 회의에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한 자료로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날카로운 분석과 자신감 넘치는 발언으로 회의를 장악했지만 어쩐지 머릿속에 아침에 본 노숙자 할머니가 떠오르며 집중이 흔들렸다. 점심때가 되어 홀로 간단한 식사를 하려 할 때 휴대기기로 뉴스 알림이 도착했다. 강남거리에서 노숙인 할머니 쓰러져 병원 이송디라는 제목이었다. 순간 아침에 마주친 그 할머니 생각이 스쳤다. 설마 같은 분일까? 불편한 마음에 더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결국 오후 회의 시간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동정심 없이 지나쳐 버린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마치 내내 마음을 툭툭 건드리는 것 같았다. 일이 끝나자 그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늘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의 아버지 최성구는 한때 청룡전자를 창업해 회사를 번창시켰지만 전통적이고 온정 어린 경영 방식을 추구했다. 반면 최재훈은 냉정하고 효율을 중시했다. 둘은 자주 갈등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그 앙금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이윽고 그는 도움꾼을 불렀다. 김 씨, 오늘 아침에 내가 본 노숙자 할머니를 혹시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뉴스에 쓰러졌다고 뜬 분이 맞는지 확인 좀 해봐요. 도움꾼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지만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안은 공허해 보였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여 봐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결국 휴대기기를 뒤적거리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순수해 보이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그리웠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해진 거지? 잠들기 전
그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과 아버지의 목소리가 뒤섞여 떠돌았다. 다음 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지로 향했다. 묘 앞에 홀로 서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뭔가 잘못 살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뒤에서 낯선 기척이 들리더니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아침에 봤던 바로 그 노숙자 할머니가 아닌가?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앞섰다. 할머니는 그를 못 본 듯 무덤을 향해 인사를 드리고 있었다. 최 사장님, 오래간만에 왔네요. 저 어제 병원에 좀 다녀왔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누군가 도움을 줘서 살았죠. 역시 사장님 덕분인가 봐요. 할머니는 마치 무덤 속 사람과 대화하듯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재호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거지? 속으로 궁금증이 커졌다. 조금 더 듣고 있자니 아버지를 친근히 부르며 마치 예전부터 잘 알았다는 듯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그때 할머니가 문득 고개를 돌려 최재훈을 보았다. 저기. 어제 아침에 만났던 젊은 분 같은데요? 최재훈은 머쓱한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제 아침에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혹시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누구나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니겠어요? 최재훈은 속이 울컥해졌다. 할머니 옆에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와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가요? 할머니는 가만히 무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난 예전에 청룡전자에 다녔었어요. 사장님 최성군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죠. 사장님이 직원들을 참 가족같이 여기셨거든요. 내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런데 나중에 나랑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은 이렇게 거리를 떠돌게 됐지만 가끔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사장님을 생각하면 힘이 좀 나거든요. 최재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버지가 예전에 베풀었던 온정의 흔적이 오늘날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 제발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어제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나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서로를 돌아보고 베풀며 살아간다면 그게 제일 큰 기쁨이죠. 당신이 이미 마음을 바꾸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최재호는 마치 큰 벽을 허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 어떤 도움이라도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며칠 뒤 최재호는 회사로 복구하자마자 전 직원에게 공지를 내렸다. 노숙인 지원을 위한 모금과 식사 제공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임원들은 뜬금없는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희가 번 돈 중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고 길에서 지내는 분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 참여하세요. 그날부터 회사는 거리 곳곳에서 무료 식사를 나누는 봉사를 시작했다. 직원을 교대로 내보내 도시락을 건네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사람들은 갑자기 왜 이런 활동을 시작하느냐 묻곤 했지만 그는 다만 이게 옳은 일 같아서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이야기가 겹쳐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 또 다른 부유한 인물, 이름은 강태후. 그는 제1재단이라는 큰 조직을 물려받은 젊은 우두머리였다. 하루는 명동거리에서 어떤 노숙자 할머니를 본 뒤 똑같이 식사 부탁을 받았지만 냉정하게 외면해버렸다. 이 사건이 목격자들에 의해 널리 퍼지면서
언론이 재벌 3세의 냉혹한 태도라며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강태우 역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시끄럽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았다. 회사 쪽에서 위기관리 방법을 찾으려 했었고 친구이자 법률 자문가인 박준호가 그에게 조언했다. 태우야, 그냥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자선 활동을 더 강조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강태우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어머니 김영숙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다. 태우야, 너 아버지가 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봤니? 사람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잊었니? 아버지 강인호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생전 늘 이웃을 돕고 남을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 말이 강태우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다. 결국 그는 그 노숙자 할머니를 찾아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직접 명동거리에 나가 한참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아보았다. 사람들에게 혹시 어제 이 근처에서 식사를 구걸하던 할머니를 못 보셨나요? 묻고 다녔지만 뚜렷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졌다. 지쳐서 골목 어귀에 주저앉았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젊은이, 무슨 고민이 있나 보군. 네. 제가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와닿았다.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떠났고 강태우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 다음 날 그는 임원들을 소집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큰 이익을 내며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지 않는 번영은 참된 번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장 따뜻한 아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재단에서 생산하는 식품과 물자를 활용해 노숙인과 힘든 이웃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끼니를 나눠줄 겁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곧바로 거리 곳곳에 식사를 나누는 차가 다니게 됐다. 전 직원이 교대로 현장에 나가 봉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여전히 그날 뿌리친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남았다. 아무리 봉사를 해도 그분께 직접 사과하지 못한 사실이 마음 한편에 걸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후가 명동 근처에서 봉사를 하다가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줄을 서 계신 걸 봤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바로 그날 자신이 식사를 뿌리쳤던 그분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비록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혹시 그때 그 젊은 분? 강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정하게 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들었어요. 그걸로 된 거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다. 안도감과 죄책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혹시 조금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이름은 박순자였다. 젊을 때 작은 식당을 했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버틴 건 주변의 작은 도움 때문이죠. 한때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좋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강태우는 결심했다.
할머니가 다시 식당을 해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시는 요리를 다시 선보여 주시면 어떨까요? 그날부터 재단의 도움으로 작은 식당 자리를 알아보고 직원들과 함께 인테리어를 돕고 필요한 설비를 마련해 주었다. 한 달 뒤, 순자의 밥상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 오픈날, 강태호는 꽃다발을 들고 직접 찾아가 축하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꼭 대박 나시길 바라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나서 푸근한 맛과 따뜻한 분위기로 많은 손님이 몰려왔다. 할머니의 미소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졌다. 그 사이에 최재훈 역시 회사의 노숙인 지원 활동을 크게 확대했다. 여러 동네에 무료 급식소를 열고 지역단체와 손잡고 자립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갔다. 사람들은 청룡전자의 우두머리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떠들었지만 그는 조용히 묵묵히 해나갔다. 그러다 어느 날 강태후와 최재훈 두 사람이 우연히 한 봉사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둘은 서로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분위기로 봉사활동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르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재단 쪽에서 나왔습니다. 청룡전자 쪽입니다.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반갑네요. 두 사람 모두 언젠가 노숙자 할머니를 외면했던 기억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왠지 말없이 서로 이해하는 기분이 들었다. 때마침 그날 현장에는 언론 매체도 많이 와 있었다. 기자들은 재벌 2세, 3세들의 사회공헌 경쟁이라며 기사화했다. 하지만 둘 모두 의외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담담했다. 경쟁이라기보단 서로서로 도우며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운 거리에서 힘들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 후로도 최재호는 아버지의 묘를 자주 찾았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만 오던 곳이 이제는 아버지와 마음속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거기서 다시 박순자 할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는 무덤 앞에 앉아 옛 추억을 나누듯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사장님, 당신 아들이 요즘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당신 가르침 그대로 살아주고 있답니다. 저도 덕분에 새 삶을 찾았고요. 할머니는 무덤에 향을 피워 올리며 눈을 감았다. 최재호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한참 만에 다가갔다. 할머니, 혹시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어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지금도 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다만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 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하도록 해주면 정말 좋겠죠. 최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살포시 잡았다. 네, 약속드릴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따뜻한 식사 나눔 활동은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걸 넘어 직업훈련과 임시 거처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재훈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함께 움직인 결과였다. 비슷한 시기, 강태우도 따뜻한 아침 봉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노숙인에게 밥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제도를 구상했다. 재단의 주주들과 일부 임원들은 회사의 이윤을 줄이는 행동이라며 반발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가 버는 이익의 일부는 반드시 사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재단이 오래도록 살아남고 존경받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거센 논란이 벌어졌지만 그는 철저히 준비한 자료와 진정성 있는 설득으로 이들을 어느 정도 납득시켰다.
이때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도 그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직접 강태후를 불러 그의 노숙인 지원 사업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이었다. 그는 깜짝 놀랐지만 곧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거야말로 아버지가 바라시던 세상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길이겠지. 그날 청와대를 방문하기 전 그는 오랜 친구이자 법률 자문가인 박준호, 그리고 어머니 김영숙, 그리고 아버지의 오랜 운전기사였던 김철수 씨를 모두 모셔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분이니 꼭 같이 가주세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늘 강조하시던 일을 이제 실천하는 날이 왔으니까요. 김철수 씨는 처음엔 망설였다. 난 그냥 운전만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김영숙 여사와 함께 그를 설득하자 결국 동행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노숙인 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강태후가 준비해 간 자료를 보여주자 비서실장은 놀라며 찬사를 보냈다. 정말 체계적이군요.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배우고 협력하고 싶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건물을 나오던 중 김철수 씨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며 쓰러졌다. 놀란 강태후는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 외치며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앉아있던 그는 김철수 씨가 무사하다는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뒤 의사를 통해 심장에 무리가 왔지만 다행히 빨리 이송되어 큰 위기는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김철수 씨를 찾아가자 그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젊은이, 내가 이런 모습 보이게 돼서 미안하네? 무슨 말씀을요? 빨리 회복하셔야죠. 그런데 혹시 할머니 박순자께선? 김철수 씨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쳤다. 내 아내였소. 치매가 심해져서 가끔 집을 나가곤 했지. 그날 젊은이 앞에서 식사를 구걸했던 그분이 바로 내 아내였네? 강태후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그날 자신이 무정하게 뿌리친 분이 바로 김철수 씨의 아내였단 말인가? 그리고 김철수 씨는 아버지 강인호와 수십 년 함께했던 운전기사이자 친구였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김 선생님을 가족처럼 여기셨다고 들었어요. 김철수 씨는 살짝 웃었다. 그분은 나를 그냥 식구로 생각해줬지. 그래서 내가 늘 고마운 마음이었고 그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지금 내 아내를 이렇게 돌보지 못한 채 지내게 돼서 마음이 무겁소. 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김 선생님, 걱정 마세요. 선생님의 아내분 박순자 할머니 도 제가 돕겠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김철수 씨는 내가 뭐라고?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결국 그는 강태후의 결심 앞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박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됐다. 그녀는 때때로 기억이 흐릿해지긴 했지만 강태후가 찾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었다. 고맙구먼, 이렇게 자주 찾아와 줘서. 그는 죄책감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많은 걸 깨달았으니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그 무렵 최재훈도 아버지의 묘에서 다시 박순자 할머니를 만나 반갑게 안부를 전했다. 그 사이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과 그 뒤에 또 다른 큰돈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전해 듣고 놀랐다. 세상엔 자신 같은 실수를 한 뒤 뉘우치는 이가 또 있었다니? 묘하게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었다. 결국 두 사람 최재훈, 강태후은 어떤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한 할머니를 외면했다가 크게 깨달았죠. 저도 그래요.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완전히 변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둘 다 부유한 환경에서 컸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의기투합하여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더 큰 협력 방안을 생각해 보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 매체들은 청룡전자와 제1재단이 힘을 합쳐 전국적으로 노숙인과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시민들은 재벌들이 선의의 경쟁을 넘어 아예 협력까지 하다니라며 박수를 보냈다. 박순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순자의 밥상은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늘어났다. 맛도 맛이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돕자는 분위기가 감동을 주었던 것이다. 가게 한편에선 매주 무료 급식을 진행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체험할 기회도 주었다. 김철수 씨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강태후의 집에 머물며 지내게 됐다. 내가 이런 호강을 다 누리다니 사모님께도 죄송하고. 그러나 김영숙 여사는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편히 계시라며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김철수 씨와 함께 요양원에 간 강태호는 박순자 할머니가 한결 나아진 모습으로 밝게 웃는 걸 보고 크게 안도했다. 할머니가 그를 보고 손짓했다. 여기 좀 앉아봐요. 요즘 뉴스로 젊은이가 하는 일들을 다 보고 있어요. 아주 대단하더군. 강태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제가 할머니를 만났기에. 할머니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계속 그렇게 해줘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또 누군가 따라오겠죠. 그 말은 마치 아버지가 해주는 말처럼 들려 강태호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혼잣말했다. 아버지, 저 정말 달라졌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한편 최재훈도 아버지 최성군의 사진 앞에서 술 한 잔을 올리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죠?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이런 거였나 봐요. 그 이후로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각자 조직을 통해 꾸준히 기부, 봉사, 교육 지원에 힘썼다. 노숙인을 위한 임시 거처 설립, 취업 연계, 정신건강 상담 등이 체계화되어 거리에서 힘겹게 살던 이들이 점차 새 길을 찾아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어느 날 순자의 밥상 개점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최재훈과 강태후,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할머니는 기념으로 만든 작은 쿠키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환하게 웃었다. 처음엔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다들 마음을 모아줘서 감사해요. 최재훈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제 아버지와 친분이 깊으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한테 못해준 이야기가 더 있을까요? 할머니는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분은 늘 사업은 돈 벌어도 결국 사람을 남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죠.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야말로 그분이 원하던 모습일 거예요. 강태우 역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결국 돈은 도구일 뿐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가치가 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장 냉정했던 두 거물이 이제는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자신들이 한때 외면했던 노숙자 할머니들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귀가한 뒤에도 강태후와 최재훈은 식당 한쪽 테이블에 남아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때 내가 그분 할머니 앞에서 창문을 올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나도 똑같아요.
그날 제가 할머니를 외면하고 언론이 떠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득 박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요. 젊은 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니?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요. 나 같은 늙은이도 다시 희망을 갖게 됐으니. 최재훈과 강태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밖은 이미 어둑해졌지만 식당 안은 따뜻한 빛으로 환했다. 그 후로도 여러 가지 도전과 난관이 있었다. 일부 주주들은 회사의 이익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때론 언론에서 너무 과도한 이미지 세탁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둘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증명해 주겠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이미지는 좋아졌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돌고 돌아 그 사회공헌 활동이 결국 기업 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약 반년 뒤 청와대에서 두 사람에게 표창을 준다고 발표했다. 노숙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시상식 날 두 사람은 나란히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저희는 단지 뒤늦게나마 깨달음을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자리에서 내려와 뒤편을 살펴보니 김철수 씨와 박순자 할머니가 함께 손을 잡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지만 누구보다 기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김철수 씨 역시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최재호는 아버지의 묘지를 다시 찾아가서 한참 동안 묵념했다. 아버지, 제 변한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참 뒤 돌아서는데 마치 아버지가 어깨를 다독이며 잘했다 하고 속삭여 주는 것 같았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물들었다. 또 다른 한편 강태호는 집에서 어머니 김영숙 여사, 김철수 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다. 오늘 표창을 받는 장면 TV 뉴스로도 나왔더라고요.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겠네?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자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제 아버지 뜻을 이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요양원에 들러 박순자 할머니를 잠시 만나고 갔다. 오늘 무대에서 할머니가 크게 응원해 주셔서 저도 힘을 낼 수 있었다는 말을 전하며 손을 꼭 잡았다. 건강 꼭 회복하셔야 해요. 식당도 잘 돌아가고 있고 모두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남편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으니 안심이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가는 모습이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바뀌고 순자의 밥상은 지역사회의 명소가 되었다. 가난한 이에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다는 간판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 가게에서 제공하는 음식뿐 아니라 손님끼리도 서로 안부를 묻고 돕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최재훈과 강태호는 가끔 식당에 들러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 어느 날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우리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남 도움을 주는 일엔 별 관심도 없었고, 맞아요. 그런데 짧은 순간에 맞닥뜨린 그분들 할머니들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죠. 정말 예기치 못한 전환점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건배하듯 물잔을 부딪혔다. 이 순간만큼은 그저 보통 사람처럼 웃고 떠드는 친구 같았다. 가게 한편에선 김철수 씨가 반가운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리를 안내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겹고 밝았다. 작은 식당이지만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나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푸근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거리를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 아래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도 보였지만 이전과 달리 그들을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이 적어 보였다. 오히려 서로 도와주고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모습도 보였다. 최재훈이 그 광경을 보고 작게 웃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까요? 강태우 역시 그렇길 바라야죠 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활발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무료급식소와 직업교육시설을 세워 각자 운영하면서 일시적인 시혜가 아닌 장기적 자립을 돕는 데 힘썼다. 정부와 연계의 제도를 개선하고 언론도 이들의 진정성을 서서히 인정해 주었다. 시간이 더 지나 어느 노숙인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두 사람이 함께 축사를 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난생 처음 태어나서 축하받는 이들도 있었고 이미 이 센터 덕분에 이를 구해 자립한 이들이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최재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건 단지 한 끼 식사나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분들에게 함께 가자는 믿음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어 강태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곳은 여러분 각자의 재능과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좋은 흙과 물을 만나면 싹이 트고 꽃이 피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둘의 연설에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눈으로 서로를 확인하며 이 길을 오래오래 걸어가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행사가 끝나고 그날 밤에 최재훈과 강태우는 다시 순자의 밥상으로 가서 막걸리 한 사발씩 기울였다. 김철수 씨와 박순자 할머니도 함께 모여 조촐하지만 정겨운 축하 자리를 만들었다. 아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기분 좋은 술판에 끼다니. 고맙고 또 고맙네. 박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고 김철수 씨가 옆에서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최재훈은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 과연 지금의 제가 자랑스럽나요? 하고 속으로 물어봤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걷는구나 하는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강태우 역시 같은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 강인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웃고 떠들며 하루를 마무리한 네 사람은 각자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러나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난과 외면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는 대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 시간이 더 흘러 그들이 만든 여러 지원센터와 사업들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다른 기업과 단체들도 동참했고 도시 외곽과 시골 마을까지 지원체계가 닿았다. 물론 여전히 세상에는 어려운 이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혼자서만 싸우진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 긴 여정의 시작점에는 차창 밖에서 식사를 구걸하던 두 노숙자 할머니가 있었다. 한 사람은 최재훈이, 또 한 사람은 강태우가 외면했던 분들이었다. 그 작은 순간의 냉정함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계기가 되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작은 용기라는 걸 두 젊은 거물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도 했다. 어느 맑은 아침, 순자의 밥상 앞에서 최재훈과 강태우는 다시 만났다. 사소한 근황을 주고받은 뒤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뜨끈한 국밥을 주문했다. 고소한 국물 냄새가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작은 건배를 나눴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죠. 물론이죠. 아버지들께서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다. 돈과 권력을 좇는 이들, 좌절 속에 울부짖는 이들. 그 모든 풍경이 얽혀 돌아가는 사회였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언젠가는 모두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